도시락 뚜껑이 탁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 지역의 남은 시간이 아버지 이상철 눈앞에 쏟아져 버렸는데요. 이상철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딱 한 장면만 봤는데도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박성재가 이 지역에게 거의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고 이 지역은 그만하라는 말조차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철 손에 들린 도시락이 그제야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원래 도시락은 밥 먹어라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도시락은 너 아직도 살아있냐라는 확인서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박성재는 이 지역의 아주 친한 친구라서 잔인한 말을 해야만 이 지역이 멈출 것 같았거든요. 너 이러다 진짜로 끝나? 박성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상철은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회사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 지역은 그 순간에도 이상철을 못 본 척하려고 했는데요. 진짜로 못 본 척이 아니라 보면 무너질까 봐 못 봤던 겁니다. 이 지역은 언제나 냉정한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일도 잘하고 표정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요, 특히 이상철 앞에서는요, 그 냉정함이 자꾸만 금이 갔습니다. 이상철이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방금 무슨 얘기냐?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화내는 소리보다 무너지는 소리가 더 사람을 떨게 하잖아요? 이지혁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려다 말았습니다. 심장이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는 박성재 쪽으로 시선을 던졌고 그 시선에는 말하지 마가 아니라 살려줘가 섞여 있었어요. 박성재도 그걸 알아서 눈가가 빨개졌는데 박성재는 그 빨개진 눈을 이상철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철이 다시 물었어요. 너 어디 아프냐? 이상철은 정직한 사람이라서 빙빙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요? 정직한 질문은 도망갈 틈을 안 주거든요. 이지혁은 웃는 척을 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서툴렀어요. 아빠 아니에요? 그냥 성재가 오바하는 거예요? 그러자 박성재가 참다가 터졌습니다. 아저씨 오바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이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이 흔들려서 뚜껑이 살짝 열릴 뻔했어요. 이상철은 도시락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뚜껑이 열리면 아들의 시간이 같이 새어나갈까 봐요. 그때 이상철 눈에 들어온 게 이지혁 책상 한쪽에 놓인 봉투였습니다. 병원 봉투 특유의 두꺼운 종이 질감이었어요. 이상철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하려다가 모른 척이 더 잔인하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집었는데요. 이지혁이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그 급한 동작이 말보다 더 크게 고백해버렸습니다. 그거 보지 마. 이지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상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아빠가 보면 아빠가? 이지혁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망가져라는 단어가 목에 걸린 것처럼요. 이상철은 결국 봉투를 펼쳤고 박성재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으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이상철이 종이를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읽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말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상철은 처음으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정보가 아니라 통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김다정은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뇌진탕 후유증 때문인지 머리가 자꾸만 멍해졌다가 멀쩡해졌다가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김다정이 진짜로 무서웠던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머리는 쉬면 낫는데 마음은 쉬면 더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김다정은 이상철이 주말에 도시락을 싸서 나갈 때부터 불길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늘 내가 더 한다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시락까지 싸서 나가면요. 보통은 미안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김다정은 집에서 혼자 손을 닦다가 가방 속을 만졌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몰래 뜯어본 봉투가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조의금도 위로 편지도 아니었던 봉투, 그리고 그 안에 공문. 2001년 아동기록 원본 제출 요청. 김다정은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김다정이 무서웠던 건 원본이라는 단어였어요. 원본은 숨길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사본은 핑계라도 되는데 원본은 핑계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공문 뒤에 끼어있던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옆 얼굴에 선이 지은 오를 닮아 있었거든요. 김다정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닮은 애만 하라고요? 근데 공문 아래쪽에 적혀있던 표기,
지호 같은 흔적이 김다정 속을 긁어버렸습니다. 김다정은 그때부터 머릿속에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누가 내 이름을 빌려서 뭘 한 거지? 그리고 그 불안은 곧바로 문자로 확인됐습니다. 모르는 번호? 딱 한 줄. 그 기록 꺼내면 지은호도 끝나요? 김다정은 그 순간 슬픔이 아니라 공포가 확 올라왔습니다. 조홍래를 잃은 슬픔과는 종류가 다른 공포였어요. 조홍래의 죽음은 사고일 수도 있지만 이 문자는 누가 봐도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의도가 지은호를 겨냥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밝은 척하지만 그 밝음이 사실은 생존 방식이라는 걸 김다정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다정은 평생 교사로 아이들 눈빛을 봐온 사람이라서 웃는 눈과 살아남는 눈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김다정은 결심합니다. 이상철이 이 지역 때문에 무너지면 자신은 더는 무너지지 않는 척으로 버티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병원 밖 주차장 구석에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요즘 병원이라는 공간이 두 겹으로 겹쳐져 있었어요. 한 겹은 이 지역의 병원, 그리고 다른 한 겹은 한우진의 병원.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주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이식을 받고 사라졌고 지은호만 그 행방을 알고 지은호와만 연락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숨는 사람에게는 늘 찾는 손이 따라붙습니다. 그 손은 대부분 가족보다 차갑고 경찰보다 끈질기고 죄책감보다 빠르게 달려오죠. 휴대폰 화면에 부산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어요. 은호야, 나 잡힐 것 같아? 지은호는 숨이 막혀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필 오늘이냐 싶었거든요. 이 지역은 지금 이상철에게 들켰고 이상철은 무너질 거고 김다정은 버티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지은호는 두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산에서 한우진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눌렀습니다. 우진아, 어디야? 한우진은 낮은 목소리로만 숨을 내쉬는 느낌이었어요. 은호야, 지금 말 못해?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해야 돼, 너 혼자야? 한우진이 잠깐 멈춘 뒤 더 낮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닌데 누가 내 주변을 맴돌아? 지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 한우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정했습니다. 엄마는 아닌데 엄마 같은 냄새가 나?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가 직접 오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를 보냈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지금 빈털터리인데도 사람을 쓰는 습관은 못 버린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사람의 약점을 씁니다. 지은호는 가장 먼저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박진석 회사의 본부장이면서 이 지역의 절친이니까요. 지은호는 그 사실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의 세계에서 도움은 늘 대가를 동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가를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재 씨, 부산 쪽 사람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우진이 잡힐 것 같아요? 문자 보내고 나서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의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의 세계, 고성희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계산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런데요, 45회에서 진짜 무서운 건 누가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이냐입니다. 이상철이 이 지역의 병을 알아버린 날, 김다정에게 2001년 아동기록 공문이 다시 살아난 날, 지은호에게 부산에서 SOS가 온 날. 이게 동시에 터지면요,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워요. 김다정도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정은 누군가가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집에서 내쫓았고 재산도 다 막아놨고 심지어 이혼도 안 해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성희가 이혼하자고 발악해도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죠. 난 이혼 안 해. 그리고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법적으로 묶어두면서 돈줄을 끊고 도망갈 구멍을 막고 사회적으로도 숨을 못 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깨닫고 분노로 떨었는데요. 고성희는 분노할 때마다 사람부터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쓰고 사람이 없으면 약점을 쥐는 사람이죠. 고성희가 떠올린 첫 번째 약점은 지은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고성희의 딸이면서 동시에 고성희가 가장값으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모성애를 이용했고 지은호의 죄책감을 이용했고 지은호의 오빠 한우진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지금 직접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박진석이 감시하는 데다 돈이 없고 체면도 없고 발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대리인을 찾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손을 뻗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강호입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늘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죠. 지강호는 돈이란 단어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고성이는 원래 그런 사람만 골라서 키워온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지강호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강호야, 누나 어디 숨겨둔 거 없니? 지강호는 처음엔 모르겠다고 하다가도 고성이가 한우진 이름을 꺼내면 눈이 흔들립니다. 지강호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 지은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너 누나 내 평생 너보다 위에서 살 거야. 근데 네가 지금 한 번만 잘하면 순서 바뀔 수도 있어. 지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과 욕심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죄책감이 있냐고요? 지강호도 사람이라서 아주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강호는 결국 정보를 팝니다. 누나가 부산 쪽으로 연락하는 흔적, 돈이 빠져나간 흔적, 한우진의 병원 흔적 같은 것들요. 그 사이 박영란은 고성이의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웹툰 작가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죠. 그런데 고성이는 박영라의 독립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인생이 무너질 때 딸의 인생도 같이 잡아당기는 사람이니까요. 박영란은 결국 자기 통장을 꺼내서 돈을 내밉니다. 웹툰 계약금까지 포함된 돈이었고 그건 박영라의 자유의 가격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목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돈 줬으니 이제 나가요? 고성이는 돈을 받으면서도 왜 1억이야? 2억은 줘야지라고 소리칩니다. 그 장면이 잔인한 이유는요. 고성이에게 딸은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문을 잠그죠. 엄마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방식 자체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라가 문을 잠그는 순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환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고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도 관계 때문에 멀어지고 있었죠. 박영라는 이지환을 좋아하지만 가족들 때문에 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라는 고성이가 자기 집에 남아있으면 이지환이 혹시라도 찾아왔다가 마주칠까봐 그게 더 무서워져요. 이지환도 박영라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지환은 마음을 포기할 때 몸부터 멀어지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마음이란 게 몸이 멀어진다고 바로 포기되나요? 그래서 이지환은 더 불행해집니다. 포기하려고 애쓰는 만큼 더 생각나니까요. 그리고 또 한 커플, 아니 아직 커플이 되지 못한 두 사람. 박성재와 이수빈입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좋아합니다. 이수빈도 박성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다정이 박성재에게 전화해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고 박성재는 그 부탁이 이수빈을 지키는 길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더 못 다가갑니다. 이수빈은 그걸 오해합니다. 나를 진짜로 좋아한 게 아니었나라고요? 이수빈은 계산에 빠른 것처럼 보여도 감정 앞에서는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좋아한다는 감정이 걸리면요. 이수빈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더 강한 말들을 내뱉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어? 나 이런 거 질색이야? 그런 말로 자기 마음을 가리죠. 하지만 박성재는 그 말에 더 무너집니다. 박성재는 원래 상처를 받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혼자 벌을 받는 타입이거든요. 문제는 박성재가 지금 이지혁의 비밀까지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심장을 알고 있고 이수빈의 마음도 알고 있고 박진석의 집안 계산도 압니다. 박성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척은 하겠죠. 그런데 버티는 척이 오래가면 사람이 한 번에 터집니다. 45회 중반부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이 장면에서 옵니다. 이지혁이 병원으로 끌려가듯 가게 되는데요. 이상철이 이지혁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지혁이 아버지 이상철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결국 병원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지혁은 병원 복도에서 김다정을 마주치고 김다정은 그 순간 엄마 모드가 아니라 전쟁 모드가 됩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쏟아냅니다. 여보,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이 아픈데 우리가 몰라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상철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상철도 알거든요.
이지혁이 왜 숨겼는지? 아들이 부모의 지옥을 줄이고 싶어서 숨겼다는 걸요? 근데 이상철은 그 배려가 고맙기보단 처참합니다. 아들이 부모를 배려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요? 그때 지은호가 복도에 서 있습니다. 지은호는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갑니다. 지은호는 늘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은 멀찌감치 세워두고 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방식으로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보며 묻습니다. 은호야, 너 지혁이랑 어떤 사이냐?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저 선배 좋아해요. 그 고백이 사실은 지은호에게는 오래된 고백인데요. 이미 한 번 거절당했고, 이미 한 번 엇갈렸고, 이미 한 번은 약혼까지 갔다가 무너진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고백이죠. 지은호는 이제 누굴 좋아하는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좋아하면 꼭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이 지금 죽음 앞에 있고 죽음 앞에서는 계산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더 괴로워합니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상철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지혁이가 너 보면 더 버티려고 할까봐, 더 무리할까봐? 지은호 눈이 빨개집니다. 지은호는 허락이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제안입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저씨,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이상철은 대답을 못합니다.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는 건 심장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지혁은 한 번도 살고 싶다고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살고 싶다고 말하면 가족이 더 매달릴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요, 이상철이 이미 알아버렸고, 김다정이 전쟁 모드가 됐고, 지은호가 복도에 서 있고, 박성재도 버티다 울고 있고, 이지혁만 계속 괜찮은 척하면 그게 오히려 가족을 더 미치게 만들 것 같았어요. 이지혁이 겨우 말합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 그 말이 병원 공기를 찢어버립니다. 김다정은 울음을 터뜨리고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손을 꼭 쥡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게 포기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예요. 눈을 뜨면 더 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이 타이밍에 지은호 휴대폰에 메시지가 뜹니다. 누나? 고성이가 너 얘기하재? 우진이도? 지은호 얼굴이 하얘집니다. 지은호가 숨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병실 문을 두드리려는 겁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필 지금? 지은호가 조용히 이지혁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선배, 나 잠깐만. 그런데 이지혁이 지은호 손목을 잡습니다. 어디가? 지은호는 울먹입니다. 선배, 나 지금 도망가면 우리 오빠 끝나요? 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변합니다. 오빠라는 단어가 한우진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아버린 겁니다. 이지혁은 사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은호의 가족까지 지켜야 하는 전쟁을 떠안게 됩니다. 이지혁은 심장이 아픈데도 결정을 합니다. 은호야, 나랑 같이 가? 지은호는 당황합니다. 선배, 무리예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저으려다가 고개를 못 젓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낸 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는 지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여기서 45회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부산으로 향하려는 지은호에게 김다정이 전화를 겁니다. 김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낮게 답합니다. 이모, 저 부산 가요? 김다정이 숨을 멈춥니다. 왜 부산을 가? 지은호가 말합니다. 우진이 때문에요? 김다정은 그 순간 이 집안의 싸움이 병원 침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병원에서 사람을 대기 명단으로 죽이고, 누군가는 기록으로 과거를 죽이고, 누군가는 돈과 사람으로 현재를 죽입니다.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야, 너 혼자 가지 마. 지은호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해집니다. 혼자 아니에요? 지혁 선배랑? 김다정은 그 말에 더 무너집니다. 아픈 아들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김다정은 압니다. 지은호가 혼자 가면 이지혁은 마음으로 먼저 죽을 거라는 걸요. 김다정은 결국 엄마로서 선택합니다. 막을 수 없는 걸 막으려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김다정은 가방 속 공문을 다시 꺼냅니다. 공문은 지은호를 흔드는 장치인데 김다정은 그 장치를 거꾸로 추적의 도구로 바꾸려 합니다. 김다정은 교사 시절 습관처럼 적어두었던 오래된 다이어리를 찾습니다. 2001년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넘기는데요.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는 번호로 다시 문자가 옵니다. 원본 찾지 마세요. 찾는 순간 지은호가 사람들 앞에서 사라집니다. 김다정은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옵니다. 김다정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무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다정이 중얼거립니다. 그래 그럼 내가 찾을게. 내가 끝까지. 여기서 시청자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사람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붙잡아 두는 동시에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끈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 끈이 한우진일 가능성이 높죠. 한우진은 이미 부산에서 사라졌고 그 행방은 지은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그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냐가 관건입니다. 박진석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찾는 방식이 경찰이랑 다릅니다. 돈과 계약과 감시로 찾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더 빨리 움직이려 하고 더 빨리 지은호를 잡으려 합니다. 박진석이 아니라 고성희 손에 먼저 지은호가 들어오면 고성희는 그걸 마지막 협상 카드로 쓸 테니까요. 고성희는 이제 선택합니다. 우진이가 아니라 은호를 잡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진이는 숨어 있고 은호는 밖에 나와 있고 은호는 마음이 약하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 약한 구멍을 누가 찌르냐고요? 지강호가 찌릅니다. 누나의 휴대폰, 누나의 부산 연락, 누나의 돈 흐름. 지강호는 결국 고성희에게 누나가 부산 쪽이랑 연락한다는 힌트를 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가로 뭐를 원하냐고요? 돈이죠. 인정이죠. 내가 누나 위에 섰다는 착각이죠. 부산으로 떠나려는 이지혁과 지은호. 이상철은 그걸 알게 되면 막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막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막는 건 사랑인데 막는 게 죽음이 될 수도 있는 순간 이상철은 그 딜레마에서 찢어집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따라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회사 본부장이니까요. 박성재가 움직이면 박진석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살리고 싶어서 움직이려다가 이지혁을 더 위험하게 만들까봐 멈춥니다. 그게 박성재가 늘 하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을 놓는 방식. 이수빈은 그 사실을 모르고 박성재의 침묵을 변명이라고 오해합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차갑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는 늘 가족 타령이네. 나랑은 안 될 사람인 거지? 박성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수빈이 이지혁의 비밀까지 알아버릴까 봐요. 박성재는 그날도 말 대신 표정으로 사과합니다. 근데 이수빈은 표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수빈은 말로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영란은 그날 밤 고성희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지만 고성희는 딸을 놓는 법을 모릅니다.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다시 연락하겠죠? 영라야, 엄마 지금 진짜 죽게 생겼어? 그런 말로요? 근데 박영라는 이제 안 속습니다. 박영라는 차갑게 말합니다. 엄마는 늘 죽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늘 남을 죽였잖아? 그 말이 고성희의 심장을 찌릅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요? 그리고 그 찔린 자존심이 고성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산과 심장의 정신이 팔린 밤, 김다정은 혼자 집에서 공문을 펼칩니다. 2001년 아동기록 원본 제출 요청. 김다정은 다이어리를 찾았고 거기엔 교사 시절 습관처럼 남겨둔 흔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다정은 속으로 말합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뭘 했니? 그때 또 문자가 옵니다. 원본 찾지 마세요. 김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공문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걸 발견합니다. 공문 하단 담당자 연락처 옆에 찍힌 기관 도장. 그 도장이요? 교육청 도장이 아니라 보호기관 도장처럼 보입니다. 김다정은 교사였기 때문에 도장 모양의 결이 다르다는 걸 직감합니다. 김다정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은호의 과거는 입양으로 끝나는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 번 손댄 기록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록에 김다정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건 김다정이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김다정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방패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김다정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호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45회는 질문 하나를 남기고 끝납니다. 이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칼도 돈도 아닌데 왜 하필 기록이었을까? 그리고 시청자는 알게 되죠. 다음 회차는 누가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진실에 닿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걸요.